그날 밤 욕실 바닥에 쓰러져 누운 채로 나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등을 파고들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으며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귓가에 들린 건 초롱이의 짖는 소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침 6시 반,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지는 건 나이 든 탓인지 몸이 먼저 깨기 때문입니다. 침대 발치에서 꼬리를 살랑이는 초롱이가 나를 올려다봅니다. 10년을 함께한 작은 믹스견. 갈색 털에 귀 한쪽이 축 처진 모습이 언제 봐도 귀엽습니다. 초롱아, 일어났니? 말을 건네자 초롱이는 폴짝 뛰어 내 무릎 위로 올라옵니다. 초롱이의 따뜻한 천이 이불 너머로 스며들고 그제야 굳어있던 몸을 일으킵니다. 부엌으로 나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립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동안 나는 초롱이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줍니다. 바닥에 놓인 스테인리스 그릇. 이름표가 붙어 있는 낡은 식기인데 몇 년 전 남편이 직접 이름을 새겨준 것입니다. 초롱. 손때 묻은 글씨체를 쓸어내리며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 미역국 한 그릇을 떠먹으며 나는 거실 벽을 바라봅니다. 거기엔 오래된 가족사진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나. 모두가 웃고 있지만 사진 속 내 위치는 언제나 구석입니다. 제일 뒤, 제일 작게, 제일 어색하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았을 때 그이는 말했습니다. 여보, 혼자 외롭지 말고 아들이랑 잘 지내요. 하지만 아들은 바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오면 다행이고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르면 그나마 감사할 정도입니다. 손주는 더 멀어졌습니다. 예전엔 할머니 하고 달려들던 아이가 이젠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내 자리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고 이젠 사진 속에서도 희미해지는 것 같아. 초롱이가 내 발치에서 코를 벌름거립니다. 사료에 미지근한 물을 한 숟가락 적셔주자 꼬리를 흔들며 정신없이 먹어댑니다. 너는 참 착하다. 엄마가 해주는 건 뭐든 잘 먹으니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나는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습니다. 물줄기가 부엌을 채우고 벽식의 초침이 조용히 겹칩니다. 오전 10시쯤 나는 초롱이 목줄을 챙겨 현관문을 엽니다. 낡은 목줄은 손때가 까맣게 묻었지만 그래도 튼튼합니다. 아파트 단지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요즘 유일한 외출입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초롱이는 풀밭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습니다. 옆 벤치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며 말을 건넵니다. 어머, 초롱이 오늘도 귀엽네요. 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그분은 다시 걸어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루 중 누군가와 나눈 유일한 대화.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아예 말을 잊었을지도 몰라. 초롱이는 내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꼬리를 흔듭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래, 넌 나를 안 떠나지. 넌 내 편이지. 해가 지고 저녁을 차릴 시간입니다. 하지만 혼자 먹을 밥상을 차리는 건 언제나 허전합니다. 국 한 그릇, 김치 몇 점, 계란 하나 부쳐서 소반에 올립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초롱이는 내 옆에서 얌전히 앉아 나를 바라봅니다. 밥 먹는 내내 녀석의 눈길만이 나를 지켜줍니다. 초롱아, 너도 배고프지? 사료를 한 줌 더 주자 꼬리를 흔들며 냠냠 씹어 먹습니다. 사료 씹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오늘은 그 소리가 사람 숨소리처럼 들립니다. 밤 9시.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롱이를 무릎에 올립니다. 손에 든 건 낡은 털빗. 손잡이는 금이가 있고 빗살 사이엔 오래된 털이 끼어 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초롱이의 등을 빗겨줍니다. 부드러운 갈색 털이 손끝을 타고 흐르고 초롱이는 눈을 감으며 편안해합니다. 초롱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응? 녀석은 대답 대신 코를 킁킁거립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버텨야 해.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해. 빗질을 마치고 나는 초롱이를 제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침대로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거실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구석에 작게 서 있는 나. 남편은 이미 없고 아들은 멀고 손주는 낯설고. 하지만 내 발치엔 초롱이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서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얘기할 게 있다고 할 때는 늘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초롱이를 바라봅니다. 녀석은 여전히 내 곁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다오. 얘기할 게 있다는 말에 나는 이상하게 초롱이를 더 꼭 안아봤습니다. 주말 오후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초롱이가 꼬리를 흔들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몸을 살짝 틀며 말했습니다. 초롱아, 잠깐만, 내가 먼저 인사할게. 옷에 털 묻으면 회사에서 뭐라 해서 내가 좀 서툴러. 나는 얼른 초롱이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초롱아,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아들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코를 두어 번 킁킁거리더니 재채기를 참는 듯 코끝을 문질렀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며 말했습니다. 환기 잠깐 시킬게요. 차갑게 스미는 바람. 그래도 아들의 말 한마디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차려내며 나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다. 어서 앉아. 아들은 식탁에 앉았지만 시선은 계속 초롱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부엌 한쪽 방석 위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아들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밥을 떠놓고 반찬을 올리고 국을 따라주는 동안에도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많이 바쁘지? 네, 바빠요. 그래서 자주 못 와요. 짧은 대답. 그리고 또 침묵.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는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나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내 아들인데, 내 집인데.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나는 돌아섰습니다. 응, 뭔데?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초롱이를 힐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스러운 얘긴데 초롱이 키우는 일이 엄마 몸 생각하면 쉽지 않잖아요. 다른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나이도 드셨는데 돌보는 게 만만치 않아요. 산책도 밥도 제가 걱정돼요. 아들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선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민수야. 초롱이는 내가 돌보는 게 아니라 나를 돌봐주는 아이야.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바지에 한번 문질렀습니다. 제가 더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최악만 떠올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난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이 아이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모를 거야. 아들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람이 사람한테 기대야죠. 제가 도울게요. 그런데 지금 엄마 모습 보면 제가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유난스러운 건지 남들 시선까지 신경이 쓰여요. 그건 제 문제예요. 그래도 엄마가 집에만 계시지 않았으면 해서요. 경로당도 나가시고 사람들 좀 만나셨으면.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다음에 애들 데리고 올 땐 제가 미리 청소도 도울게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참았습니다. 아들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임시보호나 돌봄 도우미, 아니면 좋은 곳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제가 같이 알아볼게요. 제가 다음에 올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건강도 챙기셔야죠.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초롱이가 조용히 다가와 내 발치에 앉았습니다. 초롱아. 녀석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맑아서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죄인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아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초롱이에게 너무 기대신다. 사람에게 기대셔야 한다.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아들은 바쁘고 손주는 멀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이 아이뿐인데 그마저 내 곁에서 빼앗아 가려는 건가? 초롱이는 내 침대 옆 방석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녀석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초롱아, 넌 날 안 떠나지? 응? 녀석은 자면서도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나는 겨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안에 결정 좀 해주세요. 제가 알아본 곳 있어요. 알아본 곳이라니. 보호소를 말하는 건가, 입양처를 말하는 건가.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롱이는 여전히 내 발치에서 평화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나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손 놓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만큼은 절대 안 돼.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문제는 아들의 말 속에 섞여 있던 그 이상한 절박함이었습니다.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초롱이를 미워하는 걸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동네 마트마다 송편과 과일을 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파트 복도에선 명절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처가댁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송편 사드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짧은 문장 하나,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문자로 끝이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가댁은 가면서 친정은 안 오는구나. 작년 추석에도 재작년 설날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초롱이가 내 무릎에 턱을 괴고 올려다 봤습니다. 초롱아, 우리 둘이서 명절 보내자. 응? 꼬리를 살랑 흔드는 녀석. 그 모습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례상은 안 차리지만 그래도 명절 음식은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송편 몇 개, 전 몇 장, 나물 조금. 혼자 먹을 음식인데도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부침개 반죽을 휘휘 젓고 애호박을 썰고 가스레인지 위에 기름을 두릅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전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맘때쯤이면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오고 시누이네 식구들까지 모여서 시끌벅적했죠. 엄마, 전 타요. 할머니, 송편 더 주세요. 그런 소리들이 들리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프라이팬 지글거리는 소리만 부엌을 채웁니다. 나는 전을 뒤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절이 뭐 대수롭다고. 그냥 하루일 뿐인데. 오후 2시쯤 소반 위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송편 몇 개, 부침개 서너 장, 나물 조금, 과일 몇 쪽. 혼자 먹기엔 많지만 명절 같지 않게 차리면 더 서글플 것 같아서 그래도 정성껏 올렸습니다. 초롱이는 내 옆에 앉아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초롱아, 너도 먹을래? 나는 송편 대신 단호박을 으깨서 손톱만큼 떼어 초롱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떡은 이 아이에게 좋지 않으니까. 녀석은 킁킁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핥아 먹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명절 잘 보내자. 하지만 젓가락을 들어 송편을 집어들었을 때 목이 메었습니다. 입에 넣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먹으려고 만든 건가?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채널을 틀어도 비슷했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명절 오후 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전화라도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문자 하나 없고 전화 한 통 없고. 바쁘겠지. 처가댁에서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지만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초롱이가 내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천이 느껴졌습니다. 초롱아, 넌 날 안 떠나지? 녀석은 내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짜구나. 이 아이만은 날 버리지 않아.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나는 초롱이 목줄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절이라 그런지 아파트 단지는 한산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초롱이는 내 발치에서 풀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초롱아, 예쁘다, 노을. 녀석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맑아서 나는 또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아까 차려놓은 밥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식은 송편, 식은 전, 식은 나물. 나는 상을 치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명절이 뭐 대수냐. 그냥 하루 지나가는 건데.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나도 가족이랑 같이 보내고 싶었어.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흐르는 눈물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롱이만 부엌 입구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초롱이 그만 키우세요. 보호소 알아볼게요. 절대 안 돼. 나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초롱아, 난 널 절대 안 보내. 절대로. 초롱이는 내 침대 옆 방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녀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자식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지만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이 아이는 내 가족이야. 내 마지막 가족.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나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초롱이와 함께 서 있는데 젊은 알바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초롱이 오늘도 귀엽네요.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누가 뭐래도 이 아이는 내 곁에 있어야 해. 고마워요, 청년. 나는 초롱이를 안아들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초롱이의 천이 느껴져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또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꼭 결정하셔야 해요. 화면을 보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했어. 난 이 아이를 지킬 거야. 토요일 아침, 아들이 온다는 문자를 받은 날이었지만 나는 평소처럼 초롱이와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초롱이는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걸었고 나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공원 입구 벤치에는 늘 보던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 초롱이 어머니,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언니. 아침에 이렇게 걷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러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게 전부지 뭐. 그래도 강아지라도 있으니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복도에서 제가 부르면 꼭 대답도 하더라고요. 똑똑한 아이예요. 할머니는 초롱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집은 혼자라 말벗도 없는데 부럽네요. 초롱이 있어서 얼마나 좋으세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있어서 나는 버틸 수 있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우유 한 팩, 계란 한 판, 사료 한 봉지를 사려고요. 계산대에는 며칠 전 따뜻한 말을 건넸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초롱이도 잘 있었어요? 응, 잘 있었지. 넌 요즘 일은 어때?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근데 진짜 어르신이랑 초롱이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서로 잘 맞으시는 게 보여요. 청년은 초롱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어르신처럼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키워봐. 사람보다 나을 때가 많더라. 청년이 웃으며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초롱이 잘 돌봐주시고요. 그래, 고마워요. 마트를 나서는데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날 알아봐 주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 집에 돌아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초롱이가 반갑게 짖으며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이번엔 손을 휘저으며 피하지 않고 잠깐 무릎을 굽혀 손을 내밀었습니다. 초롱아, 잠깐만, 내가 먼저 인사할게. 나는 초롱이를 안아들며 현관으로 물러났습니다. 민수야, 들어와. 밥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초롱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불편함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 나는 초롱이를 안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초롱아, 여기서 좀 있어. 알았지? 녀석은 문 너머로 낑낑거렸지만 나는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팔짱을 낀 채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뭘? 그게 말이에요. 제가 알아본 곳 있다니까요. 괜찮은 보호소예요. 제가 같이 갈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초롱이를 보낼 생각 없어. 알아요.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다만, 제가 매일 와서 챙기면 이런 걱정도 없을 텐데. 그러질 못하니까 자꾸 최악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보호소 얘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남한테 의지하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아 마음이 쓰여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벨이 또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까 마트 청년이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사료 깜빡하고 안 가져가셨어요. 퇴근길이라 가져다 드려요. 어머, 고마워요. 미안해라, 청년. 아니에요. 저도 이 동네 사니까요. 초롱이 잘 먹여주세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마트 알바 청년이야. 착한 애지. 초롱이 귀여워해줘서 고마워. 아들은 미간을 찌푸렸다가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운 분이시네요. 그런데 엄마가 남한테 의지하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아 마음이 쓰여요. 뭐가 마음이 쓰이는데 그냥 친절한 거지. 제가 예민한가 봐요. 엄마가 편하신 게 제일인데 제가 잘 못하니 자꾸 신경이 쓰여요. 아들은 휴대폰 캘린더를 열어 다음 주 수요일 날짜에 보호소 상담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약속 잡아 놓을게요. 보호소든 다른 방법이든 제가 함께 할게요. 엄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초롱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초롱아. 녀석은 내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나는 초롱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라고? 절대 안 돼.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선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껐습니다. 초롱이는 내 발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초롱아, 나는 네가 필요해. 넌 날 안 부끄러워하지? 녀석은 자면서도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날 부끄러워하진 않았다. 다만 무서워했겠지.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 나는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안 보내. 아들이 뭐라고 해도.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며칠 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보호소 상담 예약 잡아놨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롱이는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예약을 잡아놨다고? 내 허락도 없이?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아들의 말 속에 섞인 절박함이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초롱이를 미워하는 걸까?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보호소 예약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초롱이는 여전히 내 곁에서 평화롭게 지냈지만 나는 매 순간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보내야 하는 걸까? 그날 오전 나는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려면 손을 움직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먼지 쌓인 장롱을 열고 오래된 이불을 꺼내고 서랍 속 낡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안방 구석에 놓인 낡은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갈색 종이 박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더라? 박스 옆면에 남편의 송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보관, 민수 어렸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박스를 끌어당겼습니다. 무겁고 먼지투성이었지만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테이프를 뜯고 뚜껑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풍겼습니다.
박스 안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공책, 색연필, 상장 몇 장, 그리고 작은 강아지 인형 하나. 이게 민수 거였구나. 강아지 인형은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수가 초등학교 때 품에 끌어안고 자던 인형이었습니다. 그때는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나는 인형을 쓰다듬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스를 더 뒤적이다가 손때 묻은 공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다. 암이라고 한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투병 생활을 시작했던 때. 나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민수는 요즘 말이 없다. 아버지 아프다는 걸 아는 것 같은데 눈을 못 마주친다.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반복하니 집안이 무겁다. 민수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오늘 밤 민수가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들어가서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누워만 있었다. 나는 그 대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페이지 귀퉁이에 갈색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병실 커피였을까? 아니면 약봉투에서 튄 무언가였을까? 그 옆에 짧게 적힌 말. 민수, 괜찮다. 서툴고 흔들린 글씨. 그이는 끝까지 민수에게 안부를 남기고 싶었던 걸까? 공책을 더 넘기다가 중간쯤에서 필체가 바뀌었습니다. 어린 글씨체,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2015년 8월 5일. 아버지는 오늘도 누워 계신다. 강아지 인형을 안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밤낮으로 아버지를 돌보신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버지가 강아지 인형 붙잡고 계시는데 나는 무서워서 방에만 있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내가 아버지랑 더 많이 있어야 하는데. 무섭다. 아버지를 잃을까봐 무섭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이렇게 괴로워했구나. 2015년 11월 3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병실에 있지 못했다. 무서워서 복대만 서 있었다. 나는 나쁜 아들이다. 아버지 마지막도 못 지켰다. 엄마는 우시고 나는 울지도 못했다. 강아지 인형만 보면 아버지가 생각난다. 그때 아버지가 혼자 인형 안고 계셨던 거. 사람이 사람을 지켜야 하는데 나는 못했다. 그 문장 뒤로 펜이 멈춘 자국이 길게 긁혀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의 침묵이 그대로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꽉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아들이 초롱이를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 초롱이에게 너무 기대신다. 사람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 그 말들의 진짜 의미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잃었을 때 자신이 옆에 없었던 걸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았구나. 그리고 어머니인 내가 반려견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구나. 나마저 강아지한테만 매달려서 결국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웠던 거야. 초롱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낑낑거렸습니다. 나는 녀석을 안아들며 흐느꼈습니다. 초롱까, 민수는 날 미워한 게 아니었어. 날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야.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일기장을 붙잡고 초롱이를 안고. 민수야, 미안해. 네 마음을 몰라줘서. 네가 그렇게 괴로웠는데 엄마는 네 상처를 전혀 몰랐어.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초롱이를 보내야 민수가 안심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민수에게 제대로 말해야 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민수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당신 떠나보낼 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민수가 그렇게 자책하며 살았는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민수는 날 잃을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초롱이한테 기대는 나를 보면서. 초롱이가 내 발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보, 나는 이 아이가 없으면 정말 외로워요. 민수는 바쁘고 손주들은 멀고 친구들은 다 떠났고 이 아이만이 내 유일한 가족인데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두고 초롱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의 마음도 이해가 가. 하지만 내 외로움도 진짜야.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초롱이는 내 무릎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천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면 민수는 안심할까? 하지만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민수야, 엄마가 내 일기 봤어. 네 마음 이제 알겠어.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민수야, 엄마도 외로워. 초롱이는 보낼 수 없어.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안 나. 이틀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요일 오후 2시 잊지 마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나는 문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초롱이는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은 이해가 가. 하지만 이 아이를 보내는 건 나를 보내는 것 같아. 일기장은 여전히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와 아들의 글씨가 섞인 그 공책.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몰랐을까? 남편도 아들도 나도. 보호소도 누군가에게는 새 출발의 다리가 되겠지. 하지만 나에겐 초롱이가 나의 다리였어. 나는 초롱이를 안아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요일까지 이틀 남았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화요일 아침, 내일이면 보호소 예약일이었습니다. 나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 6시 반,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초롱이는 침대 옆 방석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초롱아, 엄마 머리 아파. 녀석은 꼬리를 살랑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부엌으로 나와 물을 끓이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냄비를 올려놓다가 손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휴, 한숨을 내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초롱이가 내 발치에 앉아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초롱아, 엄마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밥을 먹어야 하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유 한 잔만 겨우 마시고 나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남편과 아들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마음도 알겠고 내 외로움도 진짜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집으로 갈게요. 같이 보호소 가요. 준비해 두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초롱이를 보내야 하는구나. 나는 문자를 지우지도 답장하지도 못한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초롱이는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나는 온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웠고 머리는 계속 지끈거렸습니다. 씻어야겠다. 정신 좀 차려야지. 나는 겨우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초롱이가 따라오려 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초롱아, 엄마 씻을게. 넌 여기 있어. 욕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람.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욕조 쪽으로 발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끄럽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나는 욕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쾅! 뒷머리가 타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파.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욕실 밖에서 초롱이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끙끙, 끙끙,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왈, 왈, 왈. 나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롱가, 엄마, 여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초롱이의 짖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며 긁는 소리. 복도 쪽에서 누가 걸음을 멈추는 기척이 났습니다. 초롱이 아니야? 왜 이렇게 다급하게?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관리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2호요. 강아지가 계속 다급하게 짖어요. 이상해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현관 쪽에서 키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욕실이에요. 119 불렀어요. 발걸음이 거실을 가로질러 왔다가 욕실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한 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들것 위로 옮겨지는 느낌. 초롱이의 낑낑거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강아지가 계속 짖어서 빨리 알 수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누군가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였습니다.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여기가 어디? 응급실이에요. 낙상 사고로 오셨어요. 보호자분 연락했으니 곧 오실 거예요. 보호자, 아들, 민수가 온다는 건가? 얼마 후 커튼이 젖히며 아들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엔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아들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짧게 몰아쉬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많이 놀랐죠? 어디 너무 아픈 데는 없어요? 괜찮아. 그냥 넘어진 것뿐이야. 어제처럼 전화가 늦게 받으면 심장이 내려앉아요. 아버지 그날 복대서처럼 발이 안 움직여요. 아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탓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미안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머니 속 약봉지를 쥐었다 폈다 하다가 다시 내 손을 감쌌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믿어줘요. 제가 엄마 지킬 수 있게. 민수야. 걔가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하잖아요. 엄마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내 손을 벗어나 버릴까봐 그 생각이 먼저 달려와요. 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 아버지 마지막도 못 지켰어요. 무서워서 병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민수야. 그래서 엄마가 강아지한테만 의지하시면 또 혼자 남겨둘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아들은 처음으로 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네 마음을 몰라줘서. 엄마도 내 일기 봤어. 아버지 돌아가실 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들어줘. 오늘 엄마를 구한 건 초롱이야. 엄마가 쓰러졌을 때 초롱이가 사람들을 불러줬어. 이 아이가 없었으면 엄마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긴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서 예약 취소 버튼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민수야, 초롱이는 엄마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엄마를 지켜주는 아이야. 잠시 후 의사가 와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며칠 입원 후 퇴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초롱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혼자 집에 남겨졌을 텐데 무섭지 않을까? 복도에서 돌아온 아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이웃 아주머니가 초롱이 돌봐주신대요. 걱정 마세요. 고마운 분이네. 네. 아들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보호소 예약 취소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초롱이가 오늘 엄마를 구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제 상처 때문에 엄마한테 상처 준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집에 가면 얘기 좀 하자. 제대로. 네. 아버지 이야기도, 초롱이 이야기도, 엄마 이야기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롱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 곧 갈게.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민수한테 제대로 말해야겠어. 내 두려움도, 엄마의 외로움도. 우리 가족이 서로 몰랐던 마음들을. 다음 날 오후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초롱이가 뛰어왔습니다. 왈왈, 왈왈,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내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초롱아, 엄마 왔어. 무릎을 굽히고 녀석을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천이 느껴졌습니다. 초롱이는 내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습니다. 미안해, 초롱아. 엄마가 혼자 두고 가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뒤에 서 있던 아들이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초롱이를 바라보는 아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예전처럼 불편해하거나 짜증내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엄마가 차 끓일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아들이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초롱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얘기해야겠어, 민수와. 아들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잔받침에 유자차가 얇은 원을 남겼습니다. 엄마, 유자차예요. 드세요. 고맙다, 민수야. 컵을 받아 들고 나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들은 건너편 소파에 앉아 차를 들었지만 마시지 않고 컵 가장자리만 천천히 돌렸습니다. 초롱이는 우리 사이 바닥에 앉아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두려움만 생각했어요. 민수야. 사실 저는 초롱이가 싫었던 게 아니에요. 아들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강아지 인형 붙잡고 계셨던 거 기억나세요?
응. 그때 저는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위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잔받침 가장자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초롱이한테 의지하시는 걸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마저 잃을까봐, 또 곁에서 놓칠까봐. 나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 탁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낡은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엄마가 봤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 유품 상자에 있더라. 아버지 글이랑 내 글이 섞여 있었어. 나는 일기장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이걸 보셨구나. 그래서 이제야 알겠어. 네가 왜 그랬는지.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줘서 미안해. 그때 엄마는 네 아버지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 아니에요, 엄마. 그건 제 몫이었어요. 제가 더 용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아직 애였어.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잃은 것도 힘든데 엄마마저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잖니.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야말로 미안해요. 엄마 외로우신 거 알면서도 초롱이 보내라고 했잖아요. 넌 엄마 잃을까봐 그랬던 거잖니. 엄마 알아. 하지만 엄마한테 상처 드렸어요. 제 두려움만 생각하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초롱이가 엄마를 살렸다고 들었을 때 제가 못한 걸 초롱이가 해줬어요. 아들은 바닥에 앉아 있던 초롱이를 바라봤습니다. 초롱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초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초롱아. 그리고 미안해. 초롱이는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네 마음 알겠어. 네가 엄마를 지키고 싶어 했던 거. 하지만 민수야, 엄마한테 초롱이는 그냥 개가 아니야. 나는 초롱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유일한 가족이었어. 아무도 없을 때 이 아이만이 엄마 곁에 있어줬어. 그리고 오늘 네가 나를 살렸어. 그렇지, 초롱아? 초롱이는 코를 살짝 킁 하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초롱이는 엄마를 지켜주는 가족이구나. 엄마 지키는 일, 우리 둘이 같이 해요.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네가 이해해줘서. 아들도 나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온기였습니다. 초롱이는 우리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우리는 서로를 놓았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더 자주 올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천천히 와도 돼. 엄마 괜찮아. 아니에요. 자주 올 거예요. 그리고 초롱이도 데리고 산책하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롱아, 내 삼촌이 산책시켜준대. 초롱이는 꼬리를 흔들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초롱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초롱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나는 소파에 앉아 초롱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참 오래 서로의 마음을 몰랐구나. 남편도 아들도 나도. 각자의 상처와 외로움을 혼자 품고 살았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아들의 두려움, 나의 외로움, 그리고 초롱이의 존재. 이제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 초롱이는 내 무릎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나는 녀석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초롱아, 고마워. 네가 우리 가족을 이어줬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들과의 오해가 풀렸고 초롱이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 이제 괜찮아. 우리 가족,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초롱이를 안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나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반.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습니다. 초롱이는 여전히 침대 발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롱아, 잘 잤니? 꼬리를 살랑 흔드는 녀석. 나는 녀석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끓이고 초롱이 밥그릇에 사료를 담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손에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과일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 초롱이 간식이에요. 전용으로 나온 거라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사과, 배, 그리고 강아지 전용 간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고맙다. 굳이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어서 샀어요. 아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초롱이가 달려오자 아들은 이번엔 피하지 않고 무릎을 굽혔습니다. 초롱아, 잘 지냈어? 초롱이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아들의 손을 핥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민수야, 점심 먹고 가렴. 엄마가 끓여줄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앉아 계세요. 에이, 괜찮아. 엄마, 제발 좀 쉬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들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놀림. 민수야, 파는 그렇게 자르는 거 아니야.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 조용히 계세요. 웃음이 났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웃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초롱이 밥은 언제 줘요? 응? 보통 오후 2시쯤 주는데. 그럼 제가 줘도 돼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주는지. 나는 사료통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만큼 담아서 주면 돼. 물도 갈아주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사료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초롱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초롱아, 맛있게 먹어. 초롱이는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귀엽네.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모습을 언제 볼 수 있을 줄 알았겠어. 아들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사진? 갑자기? 네, 가족 사진이요. 초롱이랑 같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초롱이랑 같이? 네, 초롱이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러자.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삼각대를 세팅했습니다. 엄마, 소파에 앉으세요. 초롱이도 무릎에 안으시고요. 나는 소파 가운데 앉아 초롱이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아들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거리를 두지 않고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아들은 사진을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잘 나왔어요. 보세요. 핸드폰 화면 속에는 우리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 아들, 그리고 초롱이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쁘다.
이거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드릴게요. 정말? 네. 거실에 걸어요. 새 가족 사진으로. 일주일 뒤 아들이 인화한 사진을 액자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엄마, 여기 걸면 어때요? 거실 벽, 예전 가족 사진 옆이었습니다. 좋지, 거기 걸어. 아들은 못을 받고 액자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새 가족 사진. 이번엔 내가 구석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서로의 어깨가 닿아 있었습니다. 엄마, 예쁘죠? 응, 예쁘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자리가 생긴 것 같아. 그날 오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랑 초롱이 산책할래요? 네가? 진짜? 네, 같이 가요. 우리는 셋이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초롱이 목줄을 잡았습니다. 초롱아, 천천히 걷자. 초롱이는 꼬리를 흔들며 신나게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데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천천히 와도 돼. 엄마 괜찮아. 아니에요. 자주 오고 싶어요. 초롱이도 보고, 엄마도 보고.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아들이 돌아간 뒤. 나는 거실에 앉아 새로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나, 아들, 초롱이. 따뜻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아줬구나. 이제야 내 외로움을 봐줬어. 하지만 참 오래 걸렸네. 초롱이는 내 발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녀석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이제 이해해줬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혼자야. 아들은 가끔 오고 또 바쁘면 연락 뜸해지겠지. 결국 내 곁에 남는 건 너뿐이야, 초롱가. 밤 9시. 나는 소파에 앉아 초롱이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털빗. 천천히 정성스럽게 초롱이의 등을 빗겨주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끝을 타고 흐르고 초롱이는 눈을 감으며 편안해했습니다. 초롱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녀석은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민수가 변한 건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여전히 나는 이 집에서 혼자 늙어가고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지. 그래도 괜찮아. 이제 아들이 날 이해해 줬으니까. 늦었지만 그래도 고마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와서 함께 밥 먹고 사진 찍고 산책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행복한 날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일까? 아들이 변했고 초롱이도 지킬 수 있게 됐는데 왜 완전히 기쁘지만은 않은 걸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초롱이는 내 침대 옆 방석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바랐던 건 이해받는 것만이 아니었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 아들이 이해해 준 건 고맙지만 여전히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잖아. 결국 달라진 건 많지 않아. 다음 날 아침 6시 반 눈이 떴습니다. 초롱이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초롱아, 일어났니? 꼬리를 흔드는 녀석.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고 초롱이 밥그릇을 채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벽에 걸린 새 가족 사진을 보니 조금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완벽하진 않아. 아들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외로움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제 아들은 내 마음을 알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오전 10시 초롱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데 마트 청년이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초롱이, 안녕하세요. 응, 안녕. 이웃 할머니도 지나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초롱이 어머니, 요즘 아드님 자주 오신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네, 언니. 요즘 자주 와요. 그것 봐요, 효자시네. 부럽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나는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쁘지 않아.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손주들 데리고 갈게요. 초롱이도 보고 싶대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들이 온다고?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초롱이도 기다릴 거야. 문자를 보내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씩 가족이 돌아오고 있어. 그날 저녁 나는 베란다에 나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초롱이는 내 발치에 앉아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초롱아, 예쁘다, 노을. 녀석은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찍어주고 간 새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미소 옆에 아주 희미하게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늦게라도 알아줘서 고맙지. 난 참 오래 기다렸어.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는 조금 덜 외로울 것 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